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이제 종목 이야기 짚어볼 텐데요. 특히나 남북정상회담에 맞춰서 남북 경협주들의 움직임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장에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 미치는 영향들까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이곳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그리고 매수하신 비중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변동 상황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310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조금씩 올라오면서 어느새 지수가 2310포인트 위까지 안착하는 모습 보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조금씩 소폭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상향하는 모습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락 출발해서 상승 전환했고요. 상승폭을 지금 한 7포인트 정도 키워나가고 있네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요. 기관이 팝니다. 외국인 개인의 매수 물량 적습니다. 특히나 개인의 매수 물량 거의 다 주로 없어졌네요. 125억 원만 남았습니다. 기관 747억 원 팔고 있는 가운데 연기금이 166억 원 순매수 나머지 주체 모두 팝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831포인트대입니다. 여전히 83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역시나 0.3%대 거래소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정리해볼까요? 보시다시피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꾸준한 우상향보다는 정오경에 오늘 장중 고점 833포인트 정도 찍고요. 현재는 830포인트 위에서 지속적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장세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만 팔고 기관 외국인 삽니다. 외국인의 매수 물량 줄어들었고요. 기관은 비슷합니다. 전 시간대와 383억 원. 기관은 전 주체가 골고루 소폭씩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503억 원 팔고 있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원달러 환율의 흐름입니다. 거의 움직임 없네요. 70전 하락하면서 원화 소폭, 정말 소폭 강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예고해드린 대로 1부에서도 그리고 2부에서도 남북정상회담에 맞춰서 우리 시장 상황들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종목의 움직임 짚어볼 텐데요.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트 인베스트먼트의 이청원 차장, 스토코리아 김태성 팀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3차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되면서 남북경협주 어떻게 움직일까 시장에서는 참 많은 관심거리였습니다. 현재 움직임에 대해서 짧게 한 분씩 여쭤보도록 할 텐데 먼저 이청원 차장님부터 여쭤보도록 하죠.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선은 남북경협주라고 하는 섹터에 속한 기업이 너무나 많죠. 예. 하지만 크게 분류를 한다면 철도나 또는 건설기계 그리고 농기계와 전기 등 다양한 종목들이 섹터별로 다시 한번 나뉘어져 있습니다. 1, 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다수 종목들의 흐름이 특히 큰 폭의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주가의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1, 2차만큼의 큰 폭의 상승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해당 업종에 속한 종목들의 흐름은 저는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남북경협주를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김태성 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남북경협주의 움직임 리뷰 한번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일단 사실 남북경협주는 어제 오늘 굉장히 기대가 많았던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오늘과 어제 이제 굉장히 큰 상승세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지금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1차, 2차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3차인데요. 계속해서 종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후속적인 디테일한 플레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시장에서는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종전에 대한 가능성만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경협주가 계속해서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남북 경협주 안에서도 지금 순환매 테마가 돌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죠. 이제 비료가 강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스가, 그 다음에 철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광물 자원 쪽이 강한데요. 그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장대 양봉, 즉 상승 시에 이제 붙는 것보다는 지금 쉬고 있는 업종, 송전주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좀 길게 좀 쉬고 있는데, 그런 쉬고 있는 업종을 선취매하는 기법으로 해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남북경협주 지금 사실 관심 갖고 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시장의 주도주가 오늘 같은 경우에 부재한 상황이다 보니까 남북경협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실 텐데, 일단은 뭐 들어가실 분들이나 아니면 생각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시장 보고 계신 분들께 특별히 주의할 사항을 좀 당부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와중에 또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만한 종목이 있다면 함께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남북 경협주에 대한 접근을 함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첫 번째로는 역시 비중 조절에 따른 리스크 분산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남북 경협주는 시장의 움직임보다 정치 외교적인 이슈에 의해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주가의 방향성 또한 일정 부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는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지만 뜻하지 않은 악재, 예를 들어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다는 이야기에 남북 경협주가 동반급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설정함에 있어서 남북 경협주를 편입하더라도 반드시 비중 조절 그리고 리스크 분산 효과를 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전 대장주 위주로 편입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유는 남북 경협주는 주가의 방향성이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일정 부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경향은 강하나 주가의 등락폭은 종목마다 매우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철도주에 속한 에코마이스터와 현대로템이라 하더라도 악재에 의한 주가 하락의 크기는 거의 비슷하나 주가가 상승하는 그 폭은 매우 다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장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남북 경협주를 바라보는데 매우 유용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와 함께 제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 5가지 종목 중에서 첫 번째 종목은 역시 철도주에 속한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은 방산과 플랜트 그리고 철도 차량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한 6,242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7.6% 증가한 144억 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3분기에는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와 전분기 대비 매출 증가에 기인한 고정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적이 무난하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분기 신규 수주가 약 740억 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나 감소하였지만 6월에 대만 전동차 수주, 그리고 8월에 동북선 도시철도 수주,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 수주 등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터키 이스탄불 전동차와 호주 시드니 2층 전동차 등 대규모 해외 철도 수주 매출이 본격화될 경우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남북 경협주와 동일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약 6월 초까지 주가가 크게 상승한 이후 지금은 조정 구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주가가 소폭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가격대가 저는 역시 32,350원이라고 보여집니다. 해당 가격대를 돌파하면 주가는 다시 한번 약 4만원대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대로템 금일 종가에 매수하는 방향으로 가고, 목표 가격은 4만원, 손절가는 28,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은 주택과 토목 그리고 플랜트 등을 영위하고 있는 종합건설업체입니다.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한 4조 2천억 원 수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1.7% 감소한 2,209억 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이지만 기저에는 매출 감소와 중남비 프로젝트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원가가 약 500억 정도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소폭 둔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3분기 이후에는 플랜트 부분에서의 원가율 안정과 주택 사업의 수익성 개선으로 실적 개선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이라크 정유 공장과 쿠웨이트 LNG 수입 항 수주 등 상대적으로 원가율이 안정적인 대형 프로젝트의 매출이 본격화될 경우에 실적 개선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하반기 아파트 입주 물량이 1만 호에 달한다는 점 또한 현대건설의 기업 가치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전 설명을 해드린 현대로템과 함께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린다면 철도와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남북 경협 사업에 있어서 매우 기본적인 수혜가 전망되는 산업입니다. 4.27 선언문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철도와 도로를 우선적으로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남북 경협 사업에 필요한 수많은 물류 교역을 원활하게 운송할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현대건설과 같은 건설업종에 있는 종목들을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러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이유를 막론하고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3차 남북 정상회담이죠. 앞두고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다행히 철도주가 오늘 조금은 빠지는데 건설주, 그 중에서도 현대건설 경우에는 1.7% 정도의 하락, 어찌 보면 크게 의미 없는 하락만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현대건설을 조금은 중기나 장기적으로 대응해도 저는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매수가는 금일 종가, 그리고 목표가는 8만원, 손절 가격은 6만 1,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은 전선과 통신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중 전력 부분은 노후화된 전력망을 교체하고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상반기 총 매출액이 대한전선의 경우 7,287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163억 원을 기록하였고 이에 따라 실적이 소폭 부진하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진행이 예정되었던 물량이 하반기에 다시 한번 공급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러한 점이 실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골프장 양도와 비영업 자산, 이러한 부실 계열사의 정리를 통한 재무 구조도 개선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한전선을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남북 경협 사업이 아직 시작된 건 아니지만은 분명 저는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필연적으로 전력 부족난이 매우 심각한 북한이기 때문에 공장의 가동 증가 그리고 주민 편의 등을 통한 원활한 전력 공급이 필수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대한전선 또한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이 5월까지는 기타 남북 경협주와 동일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주가가 소폭 반등을 나오기보다는 241선 앞에서 여기 보이시는 갈색 선이죠. 이 241선 앞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 구간에서 일정 부분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 241선을 돌파한다면 주가는 약 1,500원 수준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1,550원, 손절 가격은 1,17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남해화학입니다. 남해화학은 국내 최대의 비료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비료 부문에서의 수요량보다 많은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국내뿐 아니라 최근에는 수출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키우고 있습니다. 상반기 매출액이 3,392억 원, 영업이익은 142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소폭 감소한 모습이지만 복합 비료와 요소, 그리고 맞춤형 비료 등 생산, 판매에 있어 국내 최대 비료업체라는 점을 통한 공고한 시장 지배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남해화학이 보유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남북 경협 사업이 시작될 경우 비료 사업은 북한 주민의 식량 자급률을 크게 개선시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북한의 식량 자급률이 10%도 되지가 않죠. 그래서 비료 사업에 대한 투자는 필연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약 같은 경우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소폭 반등 흐름이 나오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반등폭이 큰 건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과 같은 조정 구간에 있는 시점에서 편입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목표 가격은 18,500원, 손절가는 13,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포스코 대우입니다. 포스코 대우는 무역 부분과 해외 프로젝트 그리고 자원 개발 부분 등을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남북 경협 사업이라고 하는 것과 초점을 맞추어 보면은 북한은 현재 300여 종 이상의 풍부한 지하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그 가치가 약 8천조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 개발 부분에서 특출난 포스코 대우가 북한 시장에 진입을 하고 다양한 자원을 탐사하는 과정에서 큰 폭의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주가가 크게 장대 양봉이 두 차례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후 조정이 받고 있지만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크게 대두되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포스코 대우는 매수가는 금일 종가로 잡고요.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7,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청원 차장의 남북 경협주들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현재 볼만한 종목들 가격 구간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김태성 팀장님께도 한번 동일한 질문을 저희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경협주 지금 접근하실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유의사항과 더불어서 어떤 종목 보면 좋을지 종목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일단 유의사항은 제가 앞서서 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큰 상승, 그러니까 큰 시세를 내는 기업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베팅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냐? 지금 쉬고 있는 테마에 있는 기업을 좀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오늘 이제 광물자원 쪽이 강했죠. 해인이라든지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강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쉬고 있는 철도주라든지 뭐 송전주라든지 뭐 비료주 이런 쪽을 조정받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한 그 매수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라고 한다면 매수할 때도 한 번에 다 사자라는 의견보다는 두 번에 나누어 산다라는 생각으로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지금 시장대에서는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경협주에서 총 이제 5가지 종목을 좀 추려왔는데요. 하나씩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죠. 이제 첫 번째 종목은 저도 이제 철도주에서는 아무래도 현대 로템이 빠질 수 없을 것 같아서 현대 로템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앞서 이제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협주를 엮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세는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협 이슈로 좀 엮인 것이 오히려 더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경협 이슈로 이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제2차적으로 슈팅이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31,100원인데요. 충분히 전 고점인 4만원대까지도 한 번 더 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제 조정 시에 현대 로템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DK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들 아시다시피 밸브류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DK락은 지금도 러시아의 국영가스공사의 그 밸브류를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스 관련주라 해서 한북러죠. 이제 남북러 이제 가스관이 이어진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화성밸브와 더불어서 이제 DK락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실적주로서 조금 더 큰 시세를 한번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 사자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조정을 받아야겠죠. 아무래도 10,000원대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지금 쉬고 있는 테마에서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남북 경협주 안에서도 지금 송전주가 쉬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재룡전기를 제가 좀 가지고 왔죠.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초에 경협 이슈로 이제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 굉장히 큰 시세를 한번 냈었습니다. 6,000원에 있던 주가가 고점이 이제 2만원대까지 갔다가 최근까지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요. 남북경협주가 이제 최근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 공통점이 하나 있었죠. 바로 이제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았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는 것은 앞으로 한 번 더 상승 파동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아무래도 9월 6일 목요일 날 대량 거래량을 통해서 이제 장대 양봉을 한번 생성했다라는 것이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지금 장대 양봉의 고점 가격대가
12,100원대입니다. 오늘도 지금 12,100원대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종가가 마무리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한 번 더 큰 시세를 내서 15,000원에서 16,000원까지도 한번 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경농이라는 기업을 갖고 왔습니다. 최근 이제 경농이라고 한다면은 비료주로서 이제 굉장히 각광받았던 이제 많은 종목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경농처럼 횡보를 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농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지금 포인트에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11,450원인데요. 지금 11,400원 이하에서 저는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전고점 매물대인 13,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 만약에 1차적으로 13,000원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는 14,000원까지도 저는 열려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경농 또한 굉장히 좋은 경협주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해온 거는요, 좀 의외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남북 경협주의 대표적인 성향을 띠는 기업은 아닙니다. 바로 이제 코스맥스인데요. 좀 의아하실 수는 있죠. 아무래도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주인데 제가 오늘 왜 남북 경협임에도 불구하고 이 화장품주인 코스맥스를 가지고 왔냐면요. 일단 지금 남북 정상회담,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종전에 대한 조금은 더 디테일한 플랜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사드 완화로 인해서 조금 더 화장품주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코스맥스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고 있던 ODM도 굉장히 견고하고요. 지금 신규로 하고 있는 OEM 시스템 또한 굉장히 지금 좋은 방향으로 이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또 패턴도 굉장히 좋죠. 아무래도 이제 6월 말을 실적 이슈 이후로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다시금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맥스 또한 굉장히 좋은 기업으로서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코스맥스를 관심 있게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 접근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 관점, 내년 초까지 좀 생각하는 전략으로 매수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대, 롯데부터 코스맥스까지 종목들 쭉 살펴주셨는데요. 남북 경협 관련해서는 이 질문으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직접적으로 드리고 싶은 부분이 남북 경협 지금 들어가는 게 맞는지 아닌지부터 한번 여쭤보면서 향후 전망까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청원 차장님은 지금 남북 경협주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저는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비중을 반드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막론하고 저는 남북 경협주의 추후 흐름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회담의 지속하고 경협 사업을 진척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남한과 북한 모두가 원하는 일입니다. 남한의 입장에서는 경제 파이를 키울 수 있다는 점과 북한의 입장에서는 노동력, 즉 양질의 노동력을 토대로 1인당 GDP가 남한에 비해 2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에 크게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2.5%에 달하는 대중무역 의존도도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작년이었죠. 무려 3.6%라고 하는 경제 성장률을 더욱 키울 수 있는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에 대한 어찌 보면 북한의 필요성을 토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 경협주를 조금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이 분명 좋은 결과를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태성 팀장님은 지금 남북 경협주 들어가는 게 괜찮다고 보시는지 한번 직접적인 질문과 함께 향후에 어떤 전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십니까? 네, 일단 저도 마찬가지로 남북 경협주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죠. 일단 첫 번째로는 철도 혹은 가스관주 이제 관련 그리고 이제 송전주까지 해서 딱 요 세 가지의 테마에 대해서만 저는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철도와 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 다음 단계로 바로 좀 실행에 옮길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철도, 가스관 위주로 좀 보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송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순환매 테마가 도는 장세 속에서 아직 큰 시세를 내지 못했던 테마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 계속해서 매수 유효하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가스관이 됐든 철도가 됐든 비료가 됐든 송전이 됐든 간에 어떠한 그 업종, 그러니까 섹터를 이제 매수한다 하더라도 가장 큰 대장주를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앞서서 이제 철도주에서도 한번 좋지 않는 이
일이 좀 있었죠. 아무래도 이제 2, 3등주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거래소 정지가 되는 이슈도 있었고 그런 악재가 이제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언제나 각 섹터의 대장주로 매수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만은 남북경협주는 음봉, 즉 조정 시에 분할 매수 접근으로 매수를 해야 우리가 이제 수익을 편안하게 낼 수 있다. 요거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협주와 관련된 이야기 해주셨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곧 회담을 갖는다. 3시 30분부터 5시까지 1시간 30분 동안 지금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벌써 3시 5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평양에서의 정상회담, 김정은 공항 영접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속보 하나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의 아동병원 방문에 리설주 여사가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속보를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이야기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까지 이어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 종목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청원 차장의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예. 우선 NC소프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 업체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차트와 함께 바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리니지 M의 업데이트 영향에 힘입어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실적 또한 3분기, 4분기까지 크게 개선될 전망이 현재 매우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근 들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면 지속해서 양봉만 나오고 있죠. 음봉이 단 하루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간이 계속해서 매수 우위에 있다는 점과 저는 고점인 42만 3천 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목표가를 약 50만 원 정도까지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해도 결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NC소프트는 금일 종가에 편입을 하고 목표가는 50만 원, 손절가는 40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화승엔터프라이즈입니다. 신발 제조업자 개발 생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현재 아디다스 2위 벤더로서의 굳건한 지위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비의 증설과 수주 확대 그리고 단가 인상이라고 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선순환 사이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화승엔터프라이즈도 조금 더 눈여겨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의 우상향 흐름이 나오는데 최근에 갭 하락이 나왔죠. 그런데 이날입니다. 9월 14일 외국인과 기관이 매우 큰 폭의 매수로 오히려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최근 3거래일 동안의 움직임을 저가 매수 기회로 삼는 게 매우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급적이면 이 종목은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조금 더 실어서 과감하게 매수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가는 금일 종가 제시해 드립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5,500원,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솔제지입니다. 한솔제지는 인쇄용지와 산업용지 등의 제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는 것처럼 최근에 제지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매우 좋고 한솔제지 또한 그 영향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부터 주가가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는데 최근 약 4거래일 중 9월 13일이었죠. 22,100원이라고 하는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방향성을, 즉 주가가 횡보한 이후로 주가가 방향성을 위쪽으로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힘이 강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솔제지는 금일 종가에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9,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GS건설입니다. GS건설은 플랜트와 전력 그리고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크게 3가지 정도만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재개발 호황에 따른 안정적인 수익 창출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점과 두 번째로는 GS칼텍스 등을 기반으로 한 4조 원 규모 투자에 따른 수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해외 개발 사업의 가시화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조정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이 매우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일입니다. 9월 10일에 시가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소폭 띄웠습니다. 그와 함께 주가가 9월 10일 무려 5.47%나 상승을 하였고 지금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매집 구간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매수 가격은 금일 종가를 제시해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6만원, 단기적으로는 6만원이고 손절 가격은 47,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2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과 토너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5.6% 증가한 1,488억 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9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 기업인데 사실상 국내 상장사 중 이러한 매 분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또한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이 뚜렷한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9월 4일에 꽤나 무거운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코스모 신소재가 무려 11%나 상승을 했고 이후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술적 분석상으로 여기 보이시는 녹색 선이죠. 22평선을 크게 깨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지금 같은 시점이 매우 좋은 매수 적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또한 금일 종가에 매수를 하고요. 목표가는 3만원, 손절가는 24,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하나하나 들어봤습니다. 김태성 팀장의 오늘 추천 종목들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갈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한화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지주사죠. 제가 이제 최근에 CJ라든지 두산, 한진 같은 지주사들을 계속해서 좀 언급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지주사 하나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하나케미칼 또 하나건설의 주가 조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좀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일단 4분기 환율이 좀 잡히면서 또 하나건설에서 이라크 주택 사업의 이제 신규 수주로 인한 또 실적 개선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이 한화라는 기업을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31,800원인데요. 현재 가격에 매수를 하셔서요. 첫 번째로는 1차적으로는 34,000원이 목표가이겠지만 최종적으로는 36,000원 이상까지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유를 하셨는데 만약에 밀렸을 경우에는 3만원을 손절가로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한화, 즉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승부를 보려고 매수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중장기 관점으로 지금 내 계좌에 투자금에 이제 여유가 있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 매수를 해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가지고 온 기업은 하나투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다시금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다가 메르스 그리고 또 일본의 태풍 같은 그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다시 조정을 받고 있지만 하반기 갈수록 이제 환율이 좀 잡히고 하고 있고요. 또 그렇다라고 한다면 또 1, 2분기의 실적 저조에 따른 기조효과로 인해서 3, 4분기에 어느 정도의 좀 반등성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단기적으로 좀 붙으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이 69,300원인데요. 지금 가격에 매수를 하셔서 1차적으로 이제 75,000원 그리고 최종 목표가로는 8만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매수를 하셨는데 밀렸을 경우에는 손절가는 최대한 짧게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65,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필 옵틱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하고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은 편안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필 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3양봉입니다. 3일 연속 양봉을 보이는 모습이 있어서 내일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저는 추가 상승을 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필 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OLED 제조 공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최근에 2차 전지 사업에 이제 진출한 부분이 굉장히 좀
기업의 그러니까 주가 상승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삼성 SDI로 납품하는 이 부품의 수요가 늘기 때문에 하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할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필옵틱스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이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약 5분 뒤면 이제 종가 가격인데요. 종가 가격에 매수를 하셔서 내일 혹은 내일 모레 한 3에서 5% 정도의 이제 수익을 보시고 매도를 하셔도 저는 괜찮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혹 조금 더 수익 관점으로 가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12,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목표가 12,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유를 하셨을 경우에 밀렸을 때는 9,000원이 이탈 시에 추세가 조금 깨졌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9,000원 손절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제노포커스인데요.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전형적인 제약바이오주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효소를 활용한 염증성 장질환을 치료하는 그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제약바이오는 아닙니다만은 최근에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요. 또 어제 이제 장대 양봉이죠.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이후에 오늘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봉상 그리고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자리이다. 라는 관점에서 현재 가격에 매수를 하셔서 1차적으로는 13,000원, 2차적으로는 15,000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재룡전기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그 남북경협주 이야기를 드릴 때 지금 쉬고 있는 기업을 제가 사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쉬고 있는 기업은 아무래도 송전주 관련한 이 재룡전기, 선도전기, 재룡산업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지금 그래도 탄력성이 굉장히 좋은 재룡전기를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분할 매수에 접근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종가에 1차적으로 매수, 내일 상승 시세가 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매도해도 되겠지만 내일도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장중에 추매를 하지 마시고요. 종가에 2차 매수를 하시면서 평단 관리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한번 큰 시세를 노려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테마성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선을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선을 제가 이제 12,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조정폭이 좀 셌기 때문에 손절선을 조금 더 낮춰버리면 11,000원이 이탈되면 그때는 현금을 하자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 종목들 쭉 살펴봤고요. 지난주에 단기 접근 추천 주셨던 종목들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청원 차장 같은 경우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최근에 주가 고공행진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우선은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는 1.61% 하락했지만 예. 오늘 현재 기준으로 1.87% 상승하면서 사실상 큰 폭의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강하게 홀딩해라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해 드릴 건데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경우 7월 3일에 224,000원이라고 하는 최고점이 있었죠. 그리고 현재 이 가격대를 돌파하게 된다면 그 위로는 사실상 매도 물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려고 하는 힘과 속도는 매우 크고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조금은 보유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목표 가격은 약 25만원까지도 생각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저희가 단기 접근 종목들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남북경협주 관련해서 저는 현대건설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행히 한편으로는 오늘 2.62% 하락을 하고 있는데 금일 종가를 매수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이 오히려 좋은 투자 기회로 보입니다. 단기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의 경우 목표 가격은 약 73,000원까지는 보고요. 손절가는 매우 짧게 65,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아무래도 좀 하락이 오히려 옷장 들어서 경협주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회로 삼아서 종가 매수한 뒤에 짧게 수익을 잡아보겠다. 하지만 테마성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 꼭 지켜달라 65,000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태성 팀장은 지난주에 유진기업 말씀해 주셨는데 한 주간의 흐름 어땠습니까? 네,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는 추천가 대비 약 5% 정도의 수익까지 갔다가요. 지금 장 막판에 좀 조정세가 나오면서 다시 매수가까지 이제 내려왔는데요.
신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도 매수를 해도 괜찮고, 또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이 뭐 유진기업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지금 전반적인 경협주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자,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은 이제 재룡전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도 남북경협주는 포트에 이제 하나에서 혹은 2개 정도 넣어두시는 것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2개, 그러니까 하나 이상, 2개 이상이죠. 이제 2개 정도의 기업을 포트에 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종목의 섹터가 조금 달라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한 종목이 송전주다라고 한다면 한 종목은 송전주가 아닌 뭐 철도주라든지 가스가 이렇게 좀 포트로 구성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재룡전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송전 관련주이고, 송전 관련주들이 최근에 한번 큰 상승세를 이후에 다시금 제 2차 슈팅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조정 시에 계속해서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가가 12,2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 오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 매수하고 싶은 금액의 절반 정도를 종가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내일 다시 한번 큰 시세가 날 때 수익 실현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추천 종목들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지금 종목 상담 몇 종목 정도 또 빠르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보도록 하죠. 2814번님께서 인바디 종목이고요. 26,500원에 비중이 100% 한마디로 올인을 하셨다라고 표현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청원 차장님? 그래서 100%라고 하는 모든 투자 비중을 쏟아 부었는데 다행히 결과가 좋습니다. 매수 단가가 26,500원임을 감안하였을 때 약 8에서 9%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홀딩 의견 드립니다. 아무리 비중이 100%라 할지라도 지금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비중을 축소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체성분 분석기라고 하는 재화를 생산하고 있고 8월 10일 보인 저점을 찍고 재차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8월 30일에 시가를 조금 띄우면서 갭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외국인의 매도세는 나오는데 기관이 드문드문 매수하는 게 매수 우위로 이어지는 게 나왔고요. 최근에 투신권에서의 강한 매수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적인 조정이 저는 바로 예전 고점이었죠. 29,65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돌파만 한다면 추가적으로 저는 34,000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 이 종목을 홀딩을 하되 목표 가격은 약 34,350원까지 보고요. 다만 손절 가격은 26,850원. 현재 투자자분이 매수한 가격대에서 소폭 위에 있는 그 가격에 왔을 때는 가급적 종목을 정리해서 손실권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무조건 남기는 방향성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꽤나 높게 잡아주셨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조금 더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상담은 3345번님께서 오리온 105,500원의 비중은 이번엔 굉장히 또 적네요. 15%.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김태성 팀장님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문의 주신 투자자분의 매수가 현재까지 괴리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다렸다가 손실권이 없는 가격대에서 저는 현금화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기에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것도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굉장히 좋지 않았던 흐름이 한번 있었고요. 또 이제 9월 달에는 오리온 회장이자 담철곤 회장의 횡령 의혹 등과 같이 계속해서 뭐 횡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보도자료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컸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시세가 낮던 종목이 조금 조정을 받게 되면 다시 올라오기까지 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오리온을 가지고 10%, 15%, 20% 크게 먹을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은 더 탄력성 있는 기업,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 대형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라는 기업들 이제 사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캔들이 이평선 밑에 있는 역배열 상태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앞에 이제 차익 매물, 악성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제한적이기 때문에요. 매수가 가격대까지는 좀 기다리셨다가 손실 없는 가격대에서 현금을 하시고 종목 교체하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종목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8814번님께서 오뚜기 74만 원에 비중 20% 진단 북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사실 뭐 시장에서 가뚜기다 불리는 종목인데 어떻습니까? 우선은 의견을 드리자면 전량 매도하십시오. 오늘 장이 끝나기 전에 가급적이면 오뚜기 전량 매도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현재 투자 비중이 20%고 이 종목으로 인한 손실이 약 4% 수준. 포트폴리오 전체의 수익률로 감안하면 0.8% 정도의 손실인데 이 정도 손실은 차라리 투자를 함에 있어서 조금 감안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그것보다는 오뚜기를 매도한 이후 확보된 예수금을 가지고 2차 전지라든지 5G와 같은 업종의 흐름이 개선되는 종목에 투자를 한다면 저는 충분히 수익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오뚜기의 경우 주가에 큰 하락이 나왔는데 이후 수급적인 개선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들의 매수만 계속해서 유입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반등을 크게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뚜기 지금 시점에서 전량 매도할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뚜기 종목은 전량 매도하신 뒤에 소폭의 손실을 다른 종목에서 유동적으로 지금 만회하시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이쯤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팀장은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마감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2310포인트 위에서 그래도 움직입니다. 2310.97포인트, 8포인트 가까운 상승 흐름으로 장 후반까지 꾸준하게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 마칠 때까지 2310선에 안착하는지 이 부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2292포인트 때부터 현재 포인트 2310포인트 때까지 꾸준하게 소폭씩 올라오고 있는 장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약 후 강장세인데 아무래도 장 초반에 글로벌 증시의 위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 하락 이런 부분이 영향을 좀 강하게 보여주다가 오후 들어서 남북 평화 무드 조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366억 원 사고요. 개인은 329억 원 팝니다.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기관도 331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 가운데에서는 연기금만 263억 원 사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팔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 하락 이후에 오늘 또 반등이 나오면서 1%씩 각각 상승합니다. 셀트리온 소폭 하락하지만 30만 원은 오늘 종일 꾸준히 지켜주는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총 4위로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보다도 시총 위로 올라왔고요. 50만 8천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랜만에 맨 앞자리가 5자로 바뀌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 보합권 수준이고요. 포스코, LG화학, 삼성물산 올라가는 가운데 LG화학이 3.53%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하락 추세였는데요. 지금 보합 수준까지 다시 올라온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코스닥 지수입니다. 832.08포인트, 상승폭은 비슷하네요. 0.39%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자, 보시면 825포인트 때부터 833포인트 때까지 상승한 바가 있고요. 현재도 오늘 고점 부근인 832포인트 때까지 다시 올라왔는데 정오 이후부터는 꾸준한 상승 랠리 코스닥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할까요? 수급 보시면 기관 외국인 사는데 외국인은 매수 물량이 좀 줄어들었네요. 158억 원, 기관은 427억 원 순 매수하는 가운데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401억 원 사고 있고요. 투신 연기금 33억 원, 28억 원 소폭씩 또 매수해줍니다. 개인만 527억 원 순 매도하고 있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승합니다. 소폭이지만 0.4% 올라가고요. 신라젠 오늘도 상승합니다. 장중인 97,000원, 8,000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장 후반에 95,500원 하지만 신라젠 어느새 주가 9만원 중반대까지 올라왔습니다. CJENM도 조정이 좀 나오나 했는데 다시 반등 나오면서 25만원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HLB도 반등, 포스코캠텍도 오늘 반등 나오면서 포스코캠텍은 무려 주가가 7만원 부근까지 다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전부 빨간불이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나노스가 보합권 수준입니다. 8,000원. 사실 나노스가 요즘에 가장 등락이 굉장히 극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로메드 24만원대 지켜주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오늘도 조정 나오면서 주가 66만원대까지 밀려 내려오네요. 코롱티슈준이 무려 주가 상승폭이 6%가 넘어갑니다. 5만원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시총 11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자, 오늘 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3시 30분경부터 본격적인 회담에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모두 끝이 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청환 차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장은? 네, 우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되었는데 분명히 기분 좋은 흐름이 오늘도 나타났습니다.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남북 경협주에 대한 접근인데 오늘 오전에 남북 경협주를 매수한 투자자라면 오늘 장이 마치는 시점에서 일정 부분 하락 또는 손실로 아마 마무리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남북 경협주는 앞으로도 분명히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계속해서 눈여겨보는 것은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300포인트를 회복한 상황에서 오늘 0.26% 상승 마감했습니다. 사실상 외국인이 현물시장에서 보인 순매수는 얼마 되지가 않는데 오늘 기준 선물시장에서는 무려 6,500억 수준이나 매수했습니다. 지난주에 옵션 만기가 있은 이후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이 선물시장에서 계속해서 롱 포지션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12월까지는 한편으로는 코스피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국내 증시 단순하게 변동성이 보이고 있다 할지라도 저는 분명히 주식 투자를 하기에 매우 좋은 적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부터는 가급적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것도 고려하기 매우 좋은 그런 장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한 가지 여쭤볼게요. 남북정상회담이 지금 2박 3일간의 일정이기 때문에 오늘 장은 끝났지만 지금 이제 정상회담은 막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일 시장에도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것 같은데 시장은 계속해서 눈치를 볼까요? 아니면 방향성을 잡고 좀 튀어오르거나 밑으로 내려갈까요? 내일은 오늘과 같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경협주들 중에서도 지금 철도주들의 흐름이 꽤나 많이 하락을 했죠. 반면 그 외에 있는 업종들은 큰 폭의 하락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가 매수로 잡으시고요. 내일 장은 오늘과 달리 조금은 기대해도 좋은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내일 장은 그래도 오늘보다는 불확실성이 여러 가지 해소 측면 그리고 긍정적 이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모스트 인베스트먼트의 이청환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정리하기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지수부터 정리할까요? 예, 코스피 지수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0.26% 상승한 2308.98포인트로 장이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36% 오른 831.84포인트에 거래를 마쳤고요.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원 40전 내려갔습니다. 결국엔 보합권 수준에서 방향성을 아래쪽으로 잡았습니다. 원화 강세 펼쳐지면서 1123원 20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장 이슈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자, 지금 시간부터 4분 전, 그러니까 오후 3시 30분부터 남북 정상회담을 지금 평양에 열리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 경협주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증시에서도 경협주가 그렇게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점이 있는데 수급의 동향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에 도착 시간이 오전 10시인데 오전 10시 기준으로 수급이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수급에 대해서 코멘트를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화면을 통해서 수급의 트렌드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오늘 수급을 전혀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개인을 눌러볼까요? 오늘 10시를 전후로 해서 개인들은 일단 매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외국인은 어떤 패턴일까요?
뭐 개인의 패턴을 빼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10시부터 매수했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 없겠지만 어쨌든 9시 40분 여분부터는 매도보다 매수로 돌아섰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수급 가운데서 그러면 기관, 그 가운데서 금융투자의 패턴을 볼 것 같은데요. 자, 금융투자는 오늘 장 개시할 때부터 어떻게 보면 오후 장 마감할 때 소폭이나마 상승했지만 전체적으로 오늘 트렌드를 보면 남북 정상회담이 되더라도 일단 오늘 팔겠다 그런 수급 주체 흐름 그 가운데서 개인들은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에 전체적인 이슈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오늘 종목 리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도 올라왔을까요? 자, 무엇보다 수출주 아신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상대로 세 번째 펀치를 던졌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신 것처럼 그동안 340억 불 그리고 160억 불 이번에는 2천억 불에 물론 관세 어떤 요일은 차이가 있겠지만 부과했는데 이제는 이것이 무역전쟁이 아니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어떤 감정 싸움으로 변절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또한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이종 삼성전자 부회장이 방북했는데요. 자,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뭐 법정 공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북을 했고 또한 지난달에 그 새로 출시된 갤럭시 노트 9 해가지고 미국의 모 외신에서 이것이 배터리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노이즈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샘표식품인데요. 어저께 샘표식품이 상당히 잘 올라왔습니다. 오늘 약세일보가 있었습니다. 실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신 것처럼 이게 미국과 중국 어떻게 보면 그 대두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미중 전쟁 관련돼서 좀 수혜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깊게 볼 예정이고요. 자, 포스코입니다. 자, 포스코 외국인들이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상당히 매수를 많이 했던 종목인데 7월달부터 매수가 안 하고 매도를 했고요. 과연 이것을 투자 확대에 대한 어떤 외국인의 어떤 실망매로 봐야 될 것인지 자, 포스코 시총 쭉쭉 내려가고 있는데 그 부분도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이로닉입니다. 이제 미국 FDA에서 어떻게 보면 의료기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드름 관련돼서 의료기기 했다. 이런 소식 속에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상한가 하는데 전체로 오늘 장 핫5 종목들 이런 종목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출주부터 리뷰를 드려보겠는데요. 자, 수출주 실은 한국이 수출 국가인 거 시청자 여러분께 충분히 아실 예정이고요. 이 시각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LG와 포스코 등 전체로 수출주가 상승의 모습 보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기본적으로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리뷰를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 화면을 통해서 보실 내용들이 그 수출주의 모습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24일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2천억 달러, 2천억 불 정도 관세 부과하겠다 이런 소식 갖고 있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2018년도 올 한 해 동안도 말 그대로 불리시죠. 상당히 상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 상하이 지수입니다. 2018년도 올 한 해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본다면 이번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상대로 보면 미국이 승리 그리고 중국이 패자인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이것 관련돼서 한국의 수출주가 상당히 고심을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눈에 띄는 것도 환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중국 위안화입니다. 결국 달러 대비로 위안화가 약세의 모습 보이겠고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위안화 약세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관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리해보면 이번에 2천억 불 달러 해가지고 이제 곧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다시 한번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 1위 국가가 중국입니다. 수출 2위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즉 G2가 싸운다 그러면 한국이 지금보다 수출주가 오늘은 좀 상승한 모습 보이겠지만 전체적인 틀거리를 보면 이제 2018년도 우리 먹거리가 갈수록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수출주에 대한 부정적인 코멘트로서 첫 번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삼성전자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삼성전자 최근 들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관련돼서 외국계 증권사가 반도체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올 같은 경우에는 45,500원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이와 관련돼서 외신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시기에 상당히 이런 외신들이 미국의 어떤 계속 페이퍼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뉴욕포스트입니다. 뉴욕포스트의 사이트의 내용인데요. 중요한 건 10월 15일 날 나왔고요. 이걸 보시겠죠? 어떤 여성이 갤럭시 노트 9이 기본적으로 그 여성의 어떤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플레임 즉 발화가 됐다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만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보신 내용이 이것인데요. 아마 이 페이퍼가 상당히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갤럭시 노트 9에 관련돼 가지고 이게 첫 번째 리포트를 이쪽 신문에서 내놓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부동산 업자로 보면 좋겠습니다. 단연청이죠. 기본적으로 레갈 클레임을 걸었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번에 앞서 보셨던 것처럼 갤럭시 노트 9의 어떤 발화가 됐다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지난 2016년도의 어떤 재앙이죠. 갤럭시 노트 7 관련돼가지고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약 2.5 밀리언 정도 이렇게 기계를 전부 덤핑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로 보면 아직까지 정확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뉴욕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갤럭시 노트 9 이것이 자체 발화가 됐다, 이런 좀 평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마지막에 또 정리를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삼성전자에 대한 입장을 좀 잠깐 보시면서 말씀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대변인이 어떤 얘기냐면요. 갤럭시 노트 9 관련돼가지고 아직까지 어떤 그 레포트도 받은 게 없다, 또 비슷한 뭐 사례도 없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페이퍼가 예상보다 미국의 또 다른 어떤 뉴스들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상승하고 있지만 지난 2016년도에 갤럭시 노트 7처럼 아직까지 정확한 건 아니지만 갤럭시 노트 9이 자체 발화됐다,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악재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 속에서 지난 외신의 페이퍼를 통해서 약간 부정적 코멘트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샘표 식품에 대한 설명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샘표 식품 비롯해서 대북 경영 관련주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뭐 장 만드는 회사라는 거 시청자 여러분께 충분히 아실 것이고요. 다만 특징적인 것들은 어저께는 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북 경협주 관련돼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주가가 12%, 어제 상승폭의 대부분을 반환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남북 경협주가 하루는 상승하고 하루는 하락한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종목이 샘표 식품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포스코에 대한 리뷰를 드려보겠는데요. 자, 포스코 30만원에서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29만 6,500원의 모습인데요. 자, 이것을 통해서 좀 간단히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포스코가 외국계가 상당히 좋아했던 종목입니다. 보신 것처럼 올 1월달부터 6월 말까지 외국계가 포스코를 5,423억 정도 순 매수했고요. 자, 그렇다면 뭐 7월달부터 보실까요? 7월달부터 어저께까지는 포스코가 매도 3위, 그러니까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매수했던 것에 대해서 전량 매도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볼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포스코 회장이 와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일단 뭐 포스코 관련돼서 CEO 리스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어쨌든 외국계가 포스코를 최근 들어서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인데요. 자, 하이로닉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이 종목 제가 볼 때 상한가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드름 관련돼서 이렇게 기기인데요. 통상 미국의 FDA의 판매 허가를 승인받았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늘 상한가할 이유가 당연히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이로닉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상한가 모습을 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FDA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이제 하이로닉이 여드름 관련 기계가 미국에서 팔 수 있다, 또 다른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가 있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오늘 하이로닉의 주가의 상승, 그리고 이 종목을 매수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상승을 누리실 수 있을 정도로 하이로닉 관련돼서 상승의 여력은 단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남한과 북한 이런 어떤 기본적으로 정상회담에 대해서 블랙홀 때 모든 게 빠져 있는데요. 어쩌면 내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2천억 불 무역 관련세 관련돼서 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오늘은 그 남북 정상회담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내일은 다시 한번 무역 전쟁 이슈로 시장의 모멘텀이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장의 5개 종목들 정리해봤습니다. 내일장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상황들 전략 후광 장세로 가긴 간 것 같은데요. 어떤 흐름이었는지 좀 정리해 주시고요. 내일장 전략들도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하겠습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양시장 모두 강보합 정도의 마감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둘 다 사들이면서 코스닥의 제약바이오의 흐름들이 좋았다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피의 경우에는 기관만 매수세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장 초반에는 약간 힘들었다가 장 막판에 다시 한번 그 상승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미국이 중국에 2천억 달러 관세 부과를 결정을 했는데요. 어제 밤 다우 증시가 마감한 이후에 바로 직후에 발표를 함으로써 다우 지수와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오늘 정도에 다시 영향이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이제 중국이 2천억 달러 관세를 부과하고 또 추가적으로 2,600억 달러의 또 관세를 또 옵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의 경우에는 최근에 그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고 말을 했지만, 이런 그 2천억 달러 관세 부과 결정에 다시 한번 고위급 회담이 없었던 일로 할 수도 있다라는 둘 다 이제 강한 의지로 이렇게 좀 자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라서 이제 오늘 아침에는 이제 좀 혼조세로서 이제 하다가 이제 장 막판에 기술적 분석으로 보자면 갭 하락을 메꾸면서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제약바이오, 조선업이 좀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신라젠이라든지 그리고 HLB, 그리고 삼천당 제약, 이런 그 제약바이오들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저희는 우리나라 시장은 그 바이오에 대한 조정을 미리 받아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바이오 시장이 조정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올라갈 만한 섹터가 제약 바이오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코스닥이 870선까지 회복할 때까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업의 경우에는 이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진공업이 나란히 계속 오버를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수주에 대한 결과가 추석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수주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물론 이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정을 줄 때 매수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2250선 그리고 2380선 정도의 박스권이 계속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아마 11월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될 것 같고, 만약에 박스권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미중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좀 해결 분위기가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870선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중심으로 관심을 해야지, 반도체는 아직까지 업황이 나쁘기 때문에 관심에서 제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낙폭이 크긴 하지만 관심권에서 아직까지 둘 때는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초가에는 저희가 어떤 업종을 좀 관심권에 둘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업체인 한스바이오메드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무래도 신약 개발보다는 또 이 회사는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성장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고수익성의 그 신제품인 실리콘 폴리머라는 이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벨라겔이라는 그 유방 보형물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장성이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본업은 뼈 이식제라든지 피부 이식, 그런 부분에서 매출이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 유방 보형물 쪽에서 인공 유방 보형물 쪽에서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향 그 CFDA에 대해서 지금 허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에 허가가 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인공 보형물에 대한 허가가 나타나게 된다면 한 지금 매출 규모가 500억 정도 수준이지만 한 700억 정도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지금 2분기 실적을 좀 자세히 보면은 전년비 대비해서 이 인공 보형물 벨라겔이 한 60% 성장하는 그런 숫자적으로 점유율이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프팅 실이라는 이제 론칭을 했는데요. 새롭게 이제 론칭을 했는데, 여기의 특징이 뭐냐면 기존의 리프팅을 가지고 실을 다시 제거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자연적으로 인체 분해가 돼서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정장 동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아침 가격 전략은 시초가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36,000원, 소저가는 29,000원 잡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은 한스바이오메드 종목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